신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르신들, 이 말 한마디가 신장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쉬게 하고, 무릎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속이 쓰리면 음식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아파도 말을 하지 않고 망가져도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소변도 잘 나오고 몸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요. 검사에서 갑자기 수치가 나쁘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 속에는 신장의 무서운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도 몸의 뚜렷한 통증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았을 때는 이미 꽤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생기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 감소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반복하는 습관이 신장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아침입니까? 하루 중 아무 때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침은 신장에게 가장 힘든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우리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몸속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 신장은 쉬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농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신장은 이미 바쁜 상태에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첫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혈액을 다시 희석하고 노폐물을 정리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신장을 돕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신장을 더 혹사시키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년, 10년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병 이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약을 늘리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장을 괴롭히는 아침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고 신장이 숨 돌릴 수 있는 아침을 만드는 생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신 신장 망가지는 아침 습관을 하나씩 아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눈 뜨자마자 물 한 모금도 없이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입이 텁텁하고 머리가 멍하고 그래서 습관처럼 커피를 찾습니다. 집에 계셔도 밖에 나가셔도 일단 커피부터 마십니다. 문제는 이 순간 신장이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밤사이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신장은 이미 농축된 혈액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물입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노폐물이 부드럽게 흘러가게 해주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물 대신 커피가 먼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몸을 깨우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시적으로 신장 혈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이 가장 힘든 시간에 일을 더 세게 시키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커피 한 잔이 하루에 낙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 낙을 빼앗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눈 뜨자마자 커피 대신 물 한 컵을 먼저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것. 이 작은 순서 변화가 신장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은 많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큰 컵 하나가 부담되면 작은 컵 반 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신장에게
첫 신호로 물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물 마시면 소변부터 마려워서 귀찮아요? 맞습니다. 소변이 마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이 제 역할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해야 편해집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는 것은 신장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부터 짠 음식으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국밥, 찌개, 김치에 밥 말아 먹는 아침.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속도 든든하고 입맛도 돌고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 아침은 매우 바쁜 아침입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몸에 들어온 소금기를 적절히 걸러내고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아침부터 짠 음식이 들어오면 신장은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특히 밤사이 이미 농축된 상태에서 짠 국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아침 습관이 신장 기능 저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극단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국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찌개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침에는 국물 양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 김치는 조금만, 국물은 숟가락 한두 번 덜 뜨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신장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을 짠맛으로 깨우느냐, 부드러운 맛으로 깨우느냐, 이 차이가 신장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신장 망가지는 아침 습관 중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두 가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놓치고 계신 아침 공복 진통제 습관, 아침 식사 없이 약만 먹는 습관, 아침 소변을 참는 행동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아침 습관만 바꿔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이건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침 습관들이 더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눈에 띄지 않게 신장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에 진통제부터 먹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굳어있는 상태로 잠에서 깨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물 몇 모금에 진통제부터 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이 습관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부 진통제와 소염제가 신장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신장은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혈류 변화에 민감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진통제가 들어오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이 상황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안 먹으면 아파서 못 움직여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통증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서와 환경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진통제가 필요하다면 빈속이 아니라 작은 음식이라도 함께 드신 후에 복용하는 것, 물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신장이 받는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 통증이 매일 반복된다면 그 자체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을 덮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근육 상태, 수면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고 약만 먹는 습관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관련 약을 아침 공복에 물 몇 모금으로만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바쁘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습관이 되다 보니 아침을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장 입장에서 이 상황이 꽤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양 공급 없이 약물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환경은 신장 대사 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 부담을 회복하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립니다. 아침을 거창하게 챙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 한 공기, 반찬 여러 가지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부드러운 죽 몇 숟갈, 바나나 반 개,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컵. 이 정도만 있어도 약을 받아들이는 신장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은 단순히 약을 거르는 필터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도 몸 전체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에 소변을 오래 참는 행동입니다. 이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고 싶어서, 아침 준비가 바빠서, 밖에 나가서 보려고 해서, 이런 이유로 소변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 습관이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밤사이 신장은 노폐물을 농축해서 소변으로 만들어둡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는 것은 신장이 밤새 모아둔 부담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참으면 농축된 노폐물이 신장과 방광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에도 방광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 땀이 많지 않은 겨울철에는 소변이 더 진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 배출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화장실부터 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이 간단한 순서가 신장을 하루 동안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신장 망가지는 아침 습관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르신들, 이 5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물 없이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 아침부터 짠 음식으로 시작하는 식사, 공복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행동, 아침 식사 없이 약만 먹는 패턴, 아침 소변을 계속 참는 습관.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신장을 아끼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물 한 컵 먼저 마시기부터, 내일은 국물 한 숟가락 덜 뜨기, 그 다음 날은 아침에 소변부터 보기, 이렇게 하나씩만 바꾸셔도 신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장이 좋아지는 아침 루틴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신장 수치가 안정된 분들이 생활 변화 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아침 습관은 신장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망가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 신장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침 루틴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특별한 보약을 먹어야 좋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지 않게, 자극하지 않게 리듬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걸 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아침을 조금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아침은 아주 단순한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뜹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숨을 한번 고르고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잠깐 줍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갑작스러운 부담을 덜 받습니다. 그 다음 물 한 컵입니다. 찬물일 필요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입을 적시는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신장에게 첫 신호로 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물은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풀어주고 노폐물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한 컵이 하루 종일 신장이 받는 부담을 조금씩 낮춰줍니다. 그 다음이 아침 소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셔야 소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밤새 모아둔 소변은 이미 방광에 차 있습니다. 아침에 바로 배출해주는 것이 신장에는 훨씬 편안합니다.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신장이 한숨 돌렸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는 양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아침은 자극적이지 않고 짠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사입니다. 밥을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죽도 괜찮고 부드러운 단백질도 좋고 과일 조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공복 상태에서 약과 자극적인 음식이 바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신장을 돕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양이 들어오면 약물과 노폐물을 처리하는 환경이 훨씬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 유무에 따라 신장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은 음식과 함께 들어올 때 신장에게 더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커피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신장이 수분도 받고 영양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 물, 소변, 가벼운 식사, 커피, 이 4단계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런 아침 루틴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성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약을 늘릴 단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생활 습관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물로 바꾼 게 아니라 물 다음으로 옮겼습니다. 아침 국밥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국물을 반만 먹었습니다. 소변을 참지 않고 바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 바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았고 생활 리듬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장이 원래 좋아해야 할 환경을 되돌려준 결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 여성 한 분입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공복에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그러다 신장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게 권한 건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작은 음식부터 드시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나나 반 개, 두유 한 컵, 이 정도만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속이 덜 불편해졌고 신장 수치도 더 이상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신장은 이런 장기입니다. 극단적인 변화보다 작은 배려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계셔도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생활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즉시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갑자기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소변색이 아주 짙어졌을 때, 이전에는 없던 심한 부종이 생겼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나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 계속될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동반될 때, 이런 변화가 있다면 참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분명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아끼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부터 하셨나요? 내일 아침은 무엇부터 해볼 수 있을까요? 물 한 컵, 소변 먼저, 짠 국물 덜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신장은 훨씬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신장 보호 아침 루틴을 한 흐름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댓글로 어떤 다짐을 남기면 좋은지도 함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신장은 매일의 사소한 선택에 달려있구나. 맞습니다. 신장은 특별한 약 하나로 지켜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신장을 오래 쓰게도 하고 빨리 지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기억하기 쉽게,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말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아침은 사실 하나의 공식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배출, 세 번째는 부드러운 공급, 네 번째는 자극의 순서 조절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몸을 씻어내는 물이 아니라 신장을 풀어주는 물입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고 노폐물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한 컵이 부담되면 반 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가장 먼저라는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배출입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신장이 밤새 해온 일을 마무리해주는 과정입니다. 이걸 미루면 신장은 계속 짐을 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공급입니다. 아침 식사는 에너지를 채우는 식사이기 전에 신장을 보호하는 완충 장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약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신장은 바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 몇 숟갈, 바나나 반 개, 두유 한 컵, 삶은 달걀 하나,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아침 한 끼가 하루 종일 신장을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자극의 순서 조절입니다. 커피, 짠 음식, 약물, 이것들을 아침에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서를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준비되기 전에 자극부터 넣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증상으로 경고하지 않는 장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전보다 소변량이 줄었다고 느껴질 때, 소변색이 유난히 진해졌을 때, 아침마다 눈이나 발목이 잘 붓는 느낌이 들 때, 이유 없이 피곤함이 계속될 때, 입맛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이런 신호는 신장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생활 관리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장을 오래 쓰기 위한 현명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이미 망가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일을 빨리 시작할수록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물 한 컵 먼저. 이것 하나만으로도 신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국물 한 숟가락 덜기, 그 다음 날은 소변 먼저 보기.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어르신들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보세요. 나는 내일 아침부터 신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 한 줄이 어르신의 내일 아침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편에서는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신장을 오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습관,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아주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비싼 보약 이야기도 아니었고 새로운 약을 추가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을 대하는 태도, 몸을 대하는 순서를 조금 바꾸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장을 오래 쓰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몸이 아프기 전에 생활을 먼저 돌아봅니다. 아프니까 바꿔야지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지켜야지라는 방향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사람과 신장을 오래 쓰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이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느냐, 존중하느냐. 신장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는 사람은 늘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번 더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힘들게 하는 아침 습관은 대부분 무심함에서 시작됩니다. 눈 뜨자마자 물 없이 커피부터 마시는 것, 아침부터 짠 국물로 위를 깨우는 것, 공복에 진통제부터 삼키는 것,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약만 먹는 것,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 더 참는 것, 이 중 어느 하나도 아기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몸에 누적됩니다. 신장은 그 누적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장기입니다.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아침 습관도 아주 사소합니다. 눈을 뜨면 물 한 컵 먼저, 소변을 미루지 않고 바로, 자극적인 음식보다 부드러운 아침, 약은 음식과 함께, 커피는 마지막 순서로. 이 5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덜 지칩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 관리라는 말은 무언가를 끊어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끊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국을 아예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약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신장이 준비될 시간을 조금만 주자는 것입니다. 이건 신장을 특별히 아끼는 행동이 아니라 신장을 정상적으로 대우해주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바꿔요? 그런데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장은 나이보다 환경에 더 민감한 장기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속도가 바뀌고, 속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부터 아침을 바꾸는 건 절대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직 생활을 바꿀 힘이 있고 아직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영상에서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먼저. 이 한 가지가 신장을 깨우는 신호가 되고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신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의 내일 아침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아침 루틴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오래 지탱하는 장기를 아끼는 생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하나씩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충분히 함께 갈 수 있습니다.